이번 시간에는요, 자료 3번에 보시면은, 관습상 법정 지상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법정 지상권 하니까 민법 366조 해가지고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상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그 지상의 건물이 존재해야 되며, 세 번째로 이게 경매로, 어떤 경매로, 임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러면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의 경우 성립 요건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조금 달리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든 지상의 그 건물이 법정 지상권을 가지든 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권리를 가졌다 그러면은 효과면에 있어서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나 아니면 순수한 법정 지상권이나 거의 똑같다. 성립 요건만 조금 달리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 보시니까 1번에 성립 요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립 요건에서 이제 첫 번째 자료 보시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된다. 당연하죠.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거죠. 또 두 번째가 뭐다 이게? 이게 보시니까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나 건물 중에서 하나를 매매나 또는 정려 등으로 해가지고 땅이나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를 매매나 정려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토지와 건물 소유자 이제 달라져 버린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은, 이걸 좀 지우고요, 다시. 첫 번째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동일했습니다. 두 번째, 매매나 정려 등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또 보시니까 매매 또는 정려 등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땅만 자식한테 정려를 했다. B하고 받겠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옵션이 뭐다니까, 야, 땅만 내가 너한테 정려를 하는데, 그런데 지상의 건물은 뭐다? 온전하게 존속한다, 철거한다 라는 그런 특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나 정려 등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지상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더라.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 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충족하게 되면은, 근데 관습에 의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이게 지상권에서 남의 땅을 어쨌든 부자지간일자라도 A, B 소유자 틀렸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보다 A는 B 땅에 대해서 적법하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성립 요건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지상권 조금 틀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더라. 그러니까 A는 B에 대해서 네 땅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죠? 당연히 어떤 권리가 성립돼 버린단 말이죠. 당연히.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도 여차여차여차서 그 성립 요건만 갖추게 되면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그런 게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토지의 평면적인 이용이 아닌 입체적인 이용 상태 하니까 구분지상권 이랬을 경우는 그때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됩니다. 남의 땅을 사용한다. 그럼 사용한다는 입체적인 사용을 정당하게 뒷받침하는 게 그때는 그 등기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기타 이번에 보시니까요, 존속기간.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법정 지상권 강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법정 지상권이든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든 간에 있어가지고 어떻다 하더라도 일단 성립 요건 이 자체만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자는 겁니다. 그러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알아야지만 2차적으로 존속기간이, 존속기간은 우리 법정 지상권은 똑같아요. 와가지고 자료에 나와있죠. 30년, 15년, 5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건물의 자료 보시니까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경관, 건물이나 순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뭐 30년이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이건 돈 안 돼요. 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뭐다 이게, 존속 기간은 뭐 이렇게 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정시상권이든 관소상이 법정시상권을 가지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입장이다, 건물 소유자 입장이다. 이랬을 경우 뭐다 이게 30년, 10원, 5년 이것은 말 그대로 이게 민법, 물권법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적인 관계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사실적인 관계에 접근하다 보면 우짜우짜 하다 보니까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가 나중에 또다시 어떻게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으로 다시 귀속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존속 기간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또 3번도 보시니까 이게 토지 사용권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도 우리가 뒤에 법정시장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상 건물을 사용하는 데 따른 필요한 주변 토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4번도 보니까 치료에 대한 산정, 치료는 과연, 어쨌든 남의 땅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뭡니까? 대가조로 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급을 해준다고. 치료 산정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법정시장권 경우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건물 소유자 이렇게 A, B 각각 틀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A 입장에서는 남의 땅을 어쨌든 사용한단 말이죠. 사용하는 거기에 대한 대가조로 A는 B한테 뭐를 줘야 된다 하더라. 치료를 줘야 되는데, 근데 B 입장에서는 치료에 대해서는 A한테 주장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토지라는 것이 말이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 이용 가치하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이용 가치는 분명히 엄연히 틀립니다. 당연히 틀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토지의 이용 범위가 틀리잖아요. 이 나대지 같은 거 마음대로 그 건물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 토지의 이용 상태는 이용은 상당히 제한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법정시상권 내지 관습상의 법정시상권의 경우에 있어서 지료의 산정은 어떻게 하니까 비록 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를 상정해서 지료를 평가한다더라. 또 지료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물론 이제 관습상의 법정시상권이라는 것은 매매나 정려 등으로 하니까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 가지고 건물 체크 안 한다. 그러고 우리 지료는 어떻게 1년에 500만 원씩 하자. 이런 식으로 쌍방간에 합의는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쌍방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2차적으로 법원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법원에 가가지고 찢고 뽑고 싸움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오시니까 존속기간이다, 범위다, 지료에 대한 산정 기준 어떡하지? 이게 전부 다 법정시상권과 똑같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서. 자, 이제 5번을 보시니까 강제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대요. 자,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자, 우리가 법정시상권은 항상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법정시상권은 임의경매다. 왜? 그러니까, 법정시상권, 성립 요건에 첫 번째가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두 번째가 보니까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그 지상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로 하니까 경매로 어떻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근데 여기서 보니까 경매라는데 어떤 경매요? 저당권 설정된 시기가 어떤 경매입니까? 경우는 임의경매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당권 실행, 담보권 실행 이런 게 당연히 임의경매란 말이에요. 이게 법정시상권입니다. 그런데 관습상의 법정시상권은 뭐다? 이게 보니 강제경매로. 법정시상권 같은 게 임의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졌는데 이번에는 강제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더라 해가지고요. 그 자료에 보시니까 대법원 70다 1454호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 사건 내역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A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토지만 강제경매 신청이 됐어요. 아니,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지상에 건물까지도 같이 싸잡아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자기 채권 훼손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데 왜 땅만 경매 신청했냐? 이건 땅만 경매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땅만 경매 신청했을 거 아니냐, 그죠? 어떤 경우는 합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긴 있는데 등기가 안 돼버렸네, 그죠? 미등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무허가 건물이다. 이런 경우 당연히 등기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등기가 안 돼버려서. 등기가 안 됐다 그래.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떤 경매 기입 등기 자체가 안 돼버리잖아요. 그죠? 따라서 땅만 경매 신청하였다. 이렇게 또 봐가지고. 여전히 지상 건물은 누구 거 A 거리가 납니다. 근데 이걸 누가? B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더라. 하니까 이때 강제 경매로 이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해가지고 쭉 말씀드렸거든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고 매매나 정려 등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데 단 뭐다 이거? 지상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 건물은 뭐다? 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 건물 철거 안 한다 이거죠. 예. 자, 그런데 요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례가 아니고 토지 건물 소유자 동일한 상태에서 강제 경매는 A의 다른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 근원에 의해서 땅만 경매 신청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졌을 경우에 이때는 분명히 동일했다가 달라졌다. 과연 이랬을 적에 과연 강제 경매의 경우에 있어서 이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것이냐. 이런 경우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랍니다. 어쨌든 보니까 관습상에 의한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누가? A가 취득을 한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A가 취득한다더라 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이게 보면 이 B 입장에서는 이 사람 성공한 경매 투자입니까? 실패한 경매 투자입니까? 라고 제가 법정지상권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땅값도 어떻게 제값 주게 받으면 이게 실패한 경매 투자요 이게. 근데 제값이 아니고 반값 이하로 받게 되면 오히려 이러한 사안에 있어가지고 칼자루는 누가 주고 있다 하더라. 누가 주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경매 물건에 대해서 접근함에 있어서 내가 칼자루를 지느냐 아니면 칼날을 지느냐. 칼날을 진다면 그때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휘두르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칼자루 쥐었다면 그럼 내가 휘두르는 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B라는 사람 칼자루를 질 수밖에 없어요. 야, 왜냐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권리 가진다 그러면 존속기간 조금 전에 네가 얘기했잖냐. 제가 말씀드렸죠. 30년 동안 A는 B 땅에 대해 사용수익권이 있죠. 있다 이거죠. 그러나 B 입장에서 A한테 뭐 지료 말씀드린 지료. 지료로 내놔라 해가지고 요런 경우는 A하고 B가 완전히 감정 대립이 되다 보니까 지료에 대해서는 A와 B 간에 보나마나 합의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치?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법원에 가서 소송해가지고 뭐를 판결문을 하나 받아놓았다. 판결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보시니까 소송에 아마 판결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판결문. 이 판결문 나오는데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A 토지만 강제경매 신청돼가지고 A, B 이렇게 됐습니다. B는 뭐다? A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다는 거죠. 소송 제기해서 내 지료 내놔라.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문 또 누가 B가 듣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지료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지급한다. 이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건물 월세가 건물에 대한 차임은 한 달 기준인데 지료 땅값이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 하니까 최소한도 B 입장에서는 A한테 돼가지고 1년 동안 조금 기다렸다가 그죠? 기다렸다가 A가 B한테 판결문을 보면 이제 A는 뭐 누구한테 B한테 연 지료를 얼마를 지급하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B 입장에서 한 1년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A가 1년 있다가 B한테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A는 B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뭐죠 이게? 채무 불이행이죠, 그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이 판결문 가지고 지상의 건물을 딸까닥 강제경매 또 신청해버리죠. 이건 이제 땅도 강제경매되고 그러면 지료 지체를 이유로 해서 어떻게 이번엔 뭐다 지상에 건물을 누가 이제 이번 B가 어떻게 강제경매 신청해버린다 이거죠. 자, 하게 되면은 요 봐가지고 누구 거, B 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법정지상권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거를 경자도 모르는 C라는 사람이 들어서 덜렁 낙찰받더라도 B 입장에서는 답답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B는 C에 대해서 C는 A가 이 사람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C는 뭐다? A의 지위를 이렇게 승계를 합니다.
승계를 하게 되면은 그 어떤 B는 또다시 상대가 이제 A에서 C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뀌었기 때문에 B는 C한테 야, 우리 심심한데 다시 G로 한번 저기 합의해보고 안 되면 또 소송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은 결과론적으로 이건 누구 것이 될 수밖에 없다더라. B께 될 수밖에 없다더라. 근데 B라는 사람이 소송에 의해서 판결문으로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하려면 그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지상 건물이 일단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 국한해서 이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한다는 건 뭡니까?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최초 이 땅만 경매 신청된 거 아닙니까? 지상 건물은 미등기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B 입장에서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다시 지상 건물을 강제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이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어야 됩니다. 자,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A가 자기 손으로 이 건물을 보존 등기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더라. A 명의로 된 뭐가 가옥대장이 있거나 두 번째 보면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보게 되면 이게 그 A 명의의 건축 허가나 신고를 증명할 그런 서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서류가 있다면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서류를 뒤에 강제경매 신청서상에 뒤에다가 첨부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이 건물을 뭐다? 직권으로 A 명의로 등기를 하고 등기가 되니까 강제경매 기입등기 돼버린다고. 기입등기 되어서부터 요이 땅 하니까 그때 이게 누구 거? B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 이게 미등기가 아닌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라면은 무허가 건물이라면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조금 난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허가 건물이라면은, 자,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어쨌든 건축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건물은 땅에 대한 적법한 사용 수익권을 가진단 말이에요. 어떤 관습상 법정이상권의 권리를 취득하였다면은, 지금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어떻게 한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 지상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인데 이 사람이 매년 지료를 따박따박 준다 그러면 그때 B는 뭐다? 순수하게 지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A가 무허가 건물이다. 근데 이 지료를 안 준다. 그러면 이랬을 경우는 지료 같은 경우 2기니까 2년치입니다. 2기 이상. 2기 이상. 2기 이상의 지료를 지체 연차하였다더라. 이랬을 때는 법정지상권이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간에 있어가지고 일단 그 존속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B는 A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에 대한 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뭐다 이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소 청구하면서 동시에 건물 철거하고 땅을 배지를 B 나한테 인도하여 주려. 여튼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땅이 경매가 나왔다더라 이랬을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써드렸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이냐 미등기 건물이냐 이것부터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다 그러면 이게 또 상대방이 지료를 안 준다더라 그러면 2년 동안 기다렸다가 법정지상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말소 청구 및 뭐다 건물 철거하고 대지에 대한 인도를 하여달라 소송을 제기했는데 야 머리 아픕니다. 그 소송에서 법원에서 자 너는 뭐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라는 너가 2기 이상의 지료를 지체했기 때문에 이제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다 이랬을 때 A가 지가 지선으로 포크레인 가지고 건물을 철거한다면 몰라도 A가 뻣뻣하게 철거 안 하면 그때 B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랬을 때 판결문 가지고 또 B는 뭐다 A를 대신해서 대집행해서 또 이제 건물을 철거해. 자 건물 철거하려다 보면 여기 사람이 살고 있네. 사람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건물 철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건물 철거하기 앞서가 또 이 사람들은 명도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는데 안 나간다. 근데 명도 소송해도 소송이 맨날 전부 다 소송입니다. 이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경매 나왔다 이랬을 경우는 무허가냐 미등기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시니까 우리가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다 하니까 성립 요건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 중 하나를 말이지 매매나 정려 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귀속이 되는데 단 그건 뭐다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이 되면서 존속기간은 우리 이제 법정지상권과 같다. 존속기간이라든지 지료 산정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사용 범위라든지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은 뭐다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한 상태에서 강제 경매로 토지만 경매되었다. 이랬을 경우에 지상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뭐다 이게 B라는 사람은 A에게 뭘 어떻게 관습에 의해서 내려오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누가 A한테 그냥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런 거죠.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죠?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뭡니까, 요 최근에 생성된 이 관습상의 법정시산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환매 등기하고 예고 등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